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대장입니다. 일요일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이제 6시 한번 땡 하면은 여러분 또 기상을 하실 거예요. 기상도 하고 활기찬 하루 또 보람 있게 보내야겠죠. 우리가 휴일이라도 뭐 휴일을 휴일같이 보내야죠.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유쾌하게 재미있게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또 본성, 이 사람에 대한 본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본성. 우리 사람이 변한 게 아니다. 본성이 드러난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잠시 드릴게요. 그 나에게 친절한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서운한 감정을 자꾸만 들게 만드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서운한 감정을 자꾸 만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내가 말실수를 한 걸까 하는 생각도 해요. 아니면 뭐 때문에 기분이 상한 걸까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먼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제 골머리를 썩이는 거예요. 골머리를 썩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그런 문제의 잘못은 여러분에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 것뿐이다. 본성이 드러난 것뿐이다. 누구도 처음부터 자신의 본 모습을 비추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에 맞추기도 하죠.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도 하고 좋은 이미지를 또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끝이 나고 말겠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이 애써봐야 여러분이 아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그 모습은 꾸며진 가짜 모습이니까. 가짜 모습이니까. 뭔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하여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마세요.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저도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계도를 안 해. 해봐야 의미가 없더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신나게 해볼게요. 미국의 텍사스주 테일러시에서 이제 반도체 공장을 이제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의 연방정부 보조금을 이제 최대 3조 4천억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관측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막대한 규모의 지원금을 이제 풀어가지고요.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제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채비에 나섰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와 반대로 한국은 관련법이 2월에도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답보 상태에 이제 빠져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쟁으로 인해서 3월도 국회 마비 가능성이 커지면서 반도체 초격차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현재 커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달 28일 미국 상무부가 이제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그런 반도체 생산 지원금 그리고 기금 지원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 지원에 약 390억 달러, 연구개발하고 인력 양성에는 약 131억 달러, 2억 달러, 글로벌 공급망 그 강화에는 5억 달러 등 총 5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9조, 한 8천억 되는데 하여튼 쏟아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정부의 직접 대출 그리고 대출 보증 750억 달러가 별도로 마련이 됩니다. 이 가운데 그 반도체 생산 지원 보조금에 대한 신청 절차와 심사 기준을 이번에 이제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첨단 반도체 공장과 현세대 성숙 공정, 후공정 이런 공장에 이어서 올 상반기에 반도체 소재랑 그 장비 생산에 대한 지원금 절차도 현재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완전한 생태계를 미국 내에 구축하겠다. 지금 구축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있습니다. 구축하겠다. 그래서 공고에 따르니까 미 상무부는 보조금 지급
직접 지급하고 대출 보증 등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보조금 직접 지급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전체 프로젝트 자본 지출의 5에서 한 15% 정도 선에서 지급 규모가 이제 결정되겠죠. 이 같은 외국의 그 지원금이 삼성과 하이닉스에게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닌데, 소위 공짜 정심은 없다. 이런 말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습니다. 까다로운 조건. 공고에도 반도체 생산 지원금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데 쓰이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그런 가드레일 조항 역시 명기가 됐어요. 국내 기업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중국 공장의 업그레이드가 언젠가는 막힐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원금을 받으려면은 결국 이 같은 그 미국의 말을 따라야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공고에 명시된 초과이익 공유 항목도 보조금 신청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고, 신청 기업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전망치를 미 상무부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 공고에는 지원금을 1억 5천만 달러 이상 받은 기업은 전망치보다 실제 현금 흐름하고 수익이 많으면은 초과이익을 미국 정부가 공유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외국 정부의 지원보다는 자국민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죠.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열강들도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던데, 대만 국회는 최근에 대만 반도체법으로 불리는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더라고요. 이 법에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 법에는 하여튼 반도체를 비롯해가지고 첨단 기업의 R&D 비용이 25%를 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TSMC가 적극적인 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는 배경인데,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TSMC는 올해 R&D 투자를 한 20% 정도 늘리기를 했어요. 국내 반도체 업계는 마땅한 정부 지원 없이 그냥 반도체 불황을 홀로 마주하고 있어요.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결국 2월 임시국회를 넘지 못했어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국회가 지금. 완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회의원이네, 국회다, 국회. 응? 대만은 벌써부터 25% 통과해가지고 더 난리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저러고 있습니다. 응? 앞서서 그 기획재정부가 그 반도체를 비롯해서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 높이는 내용의 그런 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는데 3월에 국회 전망은 밝지 않다. 도대체 일들을 안 해. 국회들은. 하여튼 깝깝하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전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여야 간 극한 대비 예상됩니다. 하여튼 맨날 싸움질하고 있고 저러고 있으니 참 국민들이 볼 때는 답답하죠. 민생은 항상 뒷전입니다. 뒷전.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면 다음 주부터 삼성과 LG 등 주요 그 대기업의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시즌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 인원에 관심이 쏠리는데, 현재 경기 불황으로 올해 최악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 미래 사업을 책임질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 그런 방침입니다.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을 포함해서 삼성 주요 계열사들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전형을 시작합니다. 공채 전형을 시작하는데 올해 채용 규모는 그 예년과 비슷한 1만 6천 명으로 추정이 돼요.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반도체, 가전 등 주요 사업 실적 악화가 예상되지만은 인자 분야에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풀이되고 있고, 앞서 이재용 회장 역시 지난달 임직원과 만난 자리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인재 양성과 미래 기술 투자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지난달 DS하고 DX 부문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등 주요 계열사에서 경력 사원을 뽑은 데 이어서 이제 신입 사원도 이제 뽑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확대를 하는 것 같아요. 신입도 확대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해 삼성은 중장기 미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 향후 5년간 8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 그럽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삼성이 기대하는 고용 유발 효과는 107만 명인데 반도체, 바이오, AI, 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이 이제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하고 DS보는 최근 사내에 전력 반도체 TF를 꾸리는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현재 주력을 하고 있고 LG그룹은 3일날 LG화학, LG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주요 계열사 신입 채용에 나서는 것 같아요. LG전자는 지난 6일인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시작해서 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채용 설명회 합니다. 채용 설명회. 카이스트, 포스텍,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을 순회하면서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LG그룹 연간 채용 규모가 한 1만 명 정도 되는가 봅니다. 지난해 LG그룹은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해서 2026년까지 미래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에만 106조 정도 투자하고 매년 1만 명 정도 직접 채용하겠다고 했어요. 24년까지 AI하고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친환경, 소재, 배터리 하여튼 R&D 분야에서만 전체 채용 인원의 10%가 넘는 3,000명 이상을 채용할 거라고 합니다. 특히 석박사 등 인재확충의 열띤 경쟁을 펼치는 것 같은데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해외대학 석박사 산학장학생 모집에 나서는데 R&D 생산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귀한 고급 인력을 충원을 해가지고 위기에 대응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상반기 신입하고 경력 채용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난해 SK그룹은 26년까지 5년간 5만 명을 채용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5만 명을 채용하겠다. 많이 채용하면 좋지. 우리 젊은 아이들도 많이 채용해서 좋은 일자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의 SDI가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죠. GM과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운다고 하네요. 연 30기가와트씩 30기가와트 이상 규모로 이제 양사의 투자 금액은 3조 원을 넘을 것 같고요. 삼성 SDI가 이제 스텔란티스에 이어서 이제 GM과도 이제 배터리 합작 투자에 나서면서 현지 3대 완성차 업체 중 이 두 곳하고 동맹을 맺는 거야. 중국산 배터리를 배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K배터리의 위상이 이제 북미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SDI는 8일 미국 미시간주에서 GM과 합작 공장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이제 체결했고요. 최윤호 SDI 사장이 현지에서 MOU에 서명을 하고 GM CEO도 참석하는 것 같아요. 두 회사는 생산 규모하고 투자 방식, 공장 위치 등 세부 조항을 놓고 막바지 논의를 벌이는 것 같은데 연간 생산 능력은 30에서 50기가와트 수준에 이를 것 같고요. 투자 규모는 양사 합쳐 3조에서 5조 원가량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GM은 LG 엔솔과 미국의 합작 공장 세 곳을 연 145기가와트 규모로 가동 또는 건설하고 있는데 앞서 네 번째 합작 공장도 LG 엔솔과 협상을 벌였지만은 투자 부담을 느낀 LG 엔솔 대신 삼성 SDI가 최근에 세운 파트너사로 이제 급부상을 했네요. 그러니까 삼성 SDI는 미국 인디애나주 스텔란티스하고 합작 공장을 25년 가동하는 데 이어서 GM과도 손을 잡고 북미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립니다. GM은 전기차 플랫폼에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공했어요. 원통형. 메리베라 CEO도 최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이런 배터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GM은 그동안 파우치형 배터리를 고집해 왔지만은 이제 원통형 배터리 장점이 부각되다 보니까 입장을 선회한 것 같아요. 원통형으로. 원통형 배터리는 제작 공정이 편리해가지고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 전기차 전원의 속도를 내려는 자동차 업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인데 특히 테슬라가 대형화된 원통형 배터리 자체 생산에 나서면서 GM도 자극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테슬라가 양산하려는 4680 배터리는 지름이 46mm, 높이 80mm인 원통형 제품입니다. 하여튼 과거에 일론 머스크 CEO가 4680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전기차 주행거리가 54% 늘어나고 생산 비용도 69% 절감한다고 했어요. 과거에는 원통형 배터리는 빈 공간이 생기는 둥근 모양 탓에
각형이나 파우치형보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았지만은 이 배터리 셀을 차체에 바로 장착하는 그 CTC 기술인 거, CTC. 이 CTC 기술과 성능 향상 등이 결국은 극복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완성차 업계에서도 그 원통형 배터리가 전기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에 이어서 BMW, 스텔란티스 등도 원통형 배터리를 채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원통형 배터리 시장은 급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전기차 원통형 배터리 시장 규모가 지난해 한 108기가와트 수준에서 25년은 241, 30년에는 뭐 한 705 정도 이렇게 확장을 한다고 보는 거죠. 연평균 성장률이 27%로 예상되는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인 19%를 웃도는 수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SDI가 GM과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데 이어서 이재용 회장의 결단도 한몫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삼성 SDI 그 수원 사업장 방문해요.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봤고, 국내에서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도 화재 위험을 크게 낮추고요. 한 번 충전으로 900km를 달릴 수 있어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는 25년 시제품을 놓고 27년부터 본격 양산에 나선다는 것이 SDI 구상입니다. 이 회장은 BMW의 그 배터리 협력에도 큰 역할을 맡아왔는데, 그는 지난해 12월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그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올리버 집스 회장 등과 경영진과 만나요. 그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BMW 그 최신 전기차는 SDI의 P5 배터리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P5. 이 회장은 지난해 6월 유럽 출장 때도 집스 회장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눴고, 또 LG 엔솔이나 SK1에 비해서 SDI가 과거 투자에는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 GM과의 합작 투자 결정은 그간의 인식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주 재밌는 또 이야기 있어요. 리츠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하나 리츠하고 삼성 FN 리츠가 IPO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 두 리츠 모두 오피스 자산을 편입한 대기업 스폰서 리츠예요. 리츠. 금융계열사가 이제 임차한 만큼 공실률 걱정이 없어 안정적이다.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시장 부진으로 주춤했던 그 리츠 시장에도 이제 벼시 들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거 봅니다. 그래서 이달에 그 하나자산운용의 하나리츠하고 다음 달 삼성그룹의 공모 상장 리츠인 삼성기 있어 삼성 FN 리츠, 이게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국내 리츠 상장은 지난해 10월 KB스타 리츠 이후 약 5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금리 시대도 이들이 그 리츠 상장에 나선 건 올해부터 시행되는 그 새로운 회계 기준하고 신지급 여력제도 대응 차원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데, 그 IFRS 17이 도입되면은 보험사들은 이제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데, 이 리츠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고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리츠도 총 공모 주식수는 2,320만 주, 공모 주가는 5,000원, 6월에서 7월 기간 투자자 대상 수요 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삼성 FN 리츠도 삼성생명 자회사는 삼성 그 SRA 자산 운용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용석형 리츠라고 합니다. 용석형 리츠. 총 공모 주식수 2,378만 주, 공모가는 5,000원. 삼성 FN 리츠. 그래서 이번 공모로 1,189억 원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다음 달 20에서 20일 기간 수요 예측하고, 같은 달 27일에서 28일 일반 청약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리츠가 또 요즘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리츠. 뭐 이건 뭐 삼성전자와 관련되는 거 크게 관련된 건 아닌데, 또 삼성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제가 잠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이야기는 뭐 무궁무진하는데, 요즘 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하니까 다들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뭐 8만전자 간다고 막 빵빵 쳤는데 8만전자커녕 지금 6만전자도 지금 비실비실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약간 멘탈이 흔들흔들합니다. 깨지기 시작하고 있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또 이제 막 털고 팔고 요즘 파는 세력들이 좀 많아. 불안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제대로 상승하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외인들이 빨리 들어와 줘야 돼. 그래야지 좀 시원하게 또 오르지 않겠나 봅니다. 일단은 삼성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고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